주말에는 저기 뭔가 협상 진전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뭔가 기대감을 크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 뭐 이제 뉴스를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 일이 커지고 예, 있어. 일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 뭐야, 이게?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쪽 해군이 교전에 가까운, 그러니까 서로 공격을 한 번씩 주고받았으니까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협상단이 미국에서 출발을 해서 뭔가 협상이 진척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가장 지난주하고 큰 변화를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트럼프나 네타냐후가 힘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세계 여론들이 이미 나쁜 놈이라고 뭔가 낙관을 찍어버린 듯한 느낌인 거고요. 트럼프도 지금 제대로 된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워딩 아니면 그동안 또라이 차게 이 똘끼 넘치게 해왔던 발언들의 강도가 많이 좀 빠진 게 아니냐, 힘이 좀 빠진 게 아니냐, 뭐 그런 느낌들이 쭉 이어지고는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실리와 명분 그리고 외교적 중심까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한 내용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 대통령은 인도에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대통령이 나가게 되면 뭔가 이게 국민들한테 시끌벅적하게 알려야 되는데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역대급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현재 인도의 모디 총리와 회담을 진행 중인 거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이 높은 자국민들한테 가장 신뢰를 받는 모디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이후 결과를 내일쯤이면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정리된 외신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이 협상의 주역이 트럼프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진척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2주간의 휴전이 종료되는 시각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21일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인 20일 저녁에 파키스탄에서 2차 협상이 개최가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또다시 협상 대표를 만나서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제러드 쿠슈너를 이끌고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 이란 쪽에서는 지금 강경파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원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 쪽은 우리는 이란과 협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봉쇄를 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루 만에 다시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하겠다라고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경파 쪽에서는 누구 마음대로 봉쇄를 풀었냐,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가 계속 강하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이번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이란 제대로 다 부셔버리겠어 이러고 계속 입으로 건방을 떨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로 약속한 2주간의 휴전 마감은 21일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 늦게,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22일 새벽 전후까지는 어떤 형태로의 협상안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이란을 재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준비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느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심지어 이번에 이란이 지네들 무인기로 미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미국이 그런 경우에는 우린 그런 적 없다, 까딱없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란 국영 프레스 TV 및 혁명수비대 대변 매체인 타스님 통신이 이 미군 군함 여러 척에 자기들이 드론 공격을 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란군이 이제 미군이 자국 화물선을 납포한 것에 대해서 보복으로 그렇죠. 자위권 먼저 발동으로. 미군이 이란 선박을 납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SNS를 본인이 먼저 밝혔는데요. 이란 선박에 기관실에 구멍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멍을 냈어.
그리고 우리가 그 선박을 납포했고. 근데 그 구멍은 났는데 침몰은 안 됐나 봐? 네. 구멍만 요만하게 네, 됐나? 네, 조그만하게, 예, 구멍을 냈고, 예, 어쨌든 납포를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거야, 라고 하니까, 이란 측에서, 그래? 그럼 우리도 여기에 보복할 거야, 라고 해서 드론으로 미 군함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란이 파격적으로 호르무즈의 통과를 자유통행을 허가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오만 앞바다를 거치지 않고도 이란 쪽을 통해 가지고 많은 배들이 나왔는데, 이 배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아라비아 해 쪽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그 주변에 지금 깔려있는 9척에 있다고 하는 미국 선박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딱 봐갖고, 저거 이란 배네? 너 잠깐 서봐봐라고 검문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서 이 새끼들 휴전하자고 이거 열자 그래놓고 왜 우리 선박만 골라서 해? 라고 하면서 나가고 있던 다른 나라 선박들을 못 가게 가로막기 위해서 발포가 이뤄진 거예요. 그 상황 중에 먼저 나갔던 이란 배들이나 이런 배들 중에 일부가 미국 선박의 공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응해갖고 무인기를 통해갖고 선박을 피격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척을. 자, 피해 상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만일 무인기가 육상 기지뿐만 아니라 이 미군의 함정도 피격할 수 있다. 즉, 저고도로 날아가지고 들이받는 쪽에는 지금의 미국의 이지스함이나 최첨단 어떤 설비들도 대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확정이 지어지게 되면 사실상 미군의 해군력도 아무 통제력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만일에 본격적으로 해양 봉사를 위해서 미국이 근접하게 된다고 치면 지금 무인기가 날아올 수 있는 게 이란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멘이나 아니면 뭐 오만 쪽에서도 날아올 수 있는 후티 반군이라든지 나머지 친이란 동맹들이 있기 때문에 드론에 3천만 원짜리 드론에 몇 천억씩 하는 미국의 군함들이 피격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사실상 미국이 더 이상 전쟁에 관여할 수 있는 물리력이 상실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CWIS라고 하죠. 이 배에서 달아가지고 포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은 펠링스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 포가 있는데 얘네를 지금 빨리 달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생기면 우리나라를 찾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아무튼 이런 상관인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지금 약간 정상인이 아닌 어떤 좀 변이적인 모습상을 치매라고 얘기할 증거까지는 없으니까 아무튼 정상인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루머로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언론이 트럼프 지금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나왔고, 문제는 이제 보통 이런 기사 나오면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정을 하는데 아무런 또 거기에 대한 멘트는 없다는 것이죠. 왜 트럼프가 또라이가 됐나라는 심리적 변화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먼저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쟁 초기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압도적인 폭격 영상을 매일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과 경외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7주를 넘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또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기서부터 멘탈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란이 곧 항복할 거라고 했다며! 이러면서 참모진들을 닦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냐. 왜냐면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의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가 크고 대대적인 타격이 있으면 더 이상 투쟁력을 상실을 하고 보통 항복을 하거나 협상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전쟁 자체가 끝나야 되는데, 이란은 맞으면 맞을수록 그렇죠. 더 거칠게
대항을 하는데 얘네들이 대항 능력이 전혀 없을 것이다. 얘네들 무기는 우리한테 닿지 못한다라고 배제해놨던 무인기 같은 말하자면 지네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저급한 무기에 자기네 자산들 비싼 4조 원대가 넘는 이 레이더 방공망들이 전부 다 파괴를 당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보면서, 나도 임요한 거 좋아하는데, 이게 전쟁이 저렇게 되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실제 전쟁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갖고, 물리적인 타격이 일어나고 실생활에 들어가면, 돈도 돈이지만, 그걸 통해갖고 만들어지는 어떤 여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시뮬레이션하고는 다르다고. 근데 트럼프는 사실상, 일기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처음 전쟁 또는 군 작전을 해본 거야.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때렸으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거든. 근데 이란 사람은 달랐다는 거지. 베네수엘라나 일본이나 뭐 이런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이란은 이미 완전히 군사 국가로 10년 이상 준비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란 사람은 이런 피해를 입고 죽어도 더 오히려 반항하고 더 지원 입대를 하고 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내가 신 옆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런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트럼프로서는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서 일종의 모순된 태도와 정신적인 혼란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부활절에 비속어와 알라를 언급하면서 이란을 조롱을 하고 즉흥적으로 문명 소멸을 위협하는 글을 올리고 이래서 난리가 났었죠.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미군 조종사 2명이, 그러니까 미국 전투기가 격추당하고, 조종사 2명이 실종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는 진짜 극도로 흥분해서 참모들한테 소리까지 질러서 나머지 참모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만일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인질로 잡혔다 그러면 그러면 끝장났죠. 아주 여론도 그렇고 완전히 될 건데 이란에서 이란에서 그 현상금도 걸어서 잡으려고 했으나 미국의 최첨단 장비 무슨 심장 박동을 양자통신을 통해 갖고 절대 감청하지 못하게 구조대한테 보낼 수 있는 그런 송신 장비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 감청 없이 그 장비로 하니까 이게 일반 무전으로 했으면 들켰을 건데 그런 양자통신을 이용한 장비를 통해 가지고 극적으로 조종사를 구조해냈다라고 하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이런, 일련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심리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들 얘기를 다 덧붙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제력을 상실한 채 내면의 두려움과 싸우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거는 일단은 전쟁의 승리도 있지만 전쟁의 승리가 물리적인 어떤 대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이익으로 돌아와야 돼. 이익으로 돌아와야죠. 물론 이번에 그 휴전 발표 직전에도 20분 전에 또 어떤 놈이 유가 하락에다가 1조 원 베팅을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땡겼다는 거예요. 또 20분 전에. 그러니까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본인의 X에 올렸거든요. 그 올리기 20분 전에 또 1조 원이 넘는 선물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베팅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는 계속 이런 중요한 지점마다 계속 그런 거액의 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국의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금방 밝혀지겠죠, 어떤 놈인지. 아마도 트럼프의 자식들이나 트럼프의 친복들이 아마 이걸로 딸려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이란 측이 지금 미국 군함 여러 척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훨씬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 아니죠.
이건 뭐냐면은 먼저 선박을 납포했잖아요. 그러면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이란 측은 그에 상응하는 공격을 할 권리가 있잖아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공격해가지고 미군 군함 피해를 입혔어. 오케이. 여기서 쌤, 이 문제 그럼 해결. 이러면 오히려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죠. 왜냐면 피차 서로 한 방씩 때렸으니까. 때렸으니까 때린 걸로 더한 때리면 그만인데 그렇죠. 만일에 이제 이란이 처맞고 보복을 못했으면 찜찜할 건데 어찌됐거나 보복을 했다라는 했다.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